제가 여기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현장 답사를 갔다 오지는 않고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현장을 가셔서 서류하고 다른 점이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지 실수가 없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감정 가격과 현재 거래 가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감정평가사가 현장 갔을 때 이후로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또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입찰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장흥면의 아파트인데, 이거는 제가 수도권과 거제도에 반가격으로 떨어진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걸 2개, 그 다음에 거제도에 있는 것을 2개씩을 고르는 아파트, 반가 아파트 투자 물건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의정부 지방법원의 2024 타경 81674입니다. 아파트가 2억 4,400짜리가 1억 1,900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4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김 누구가 2006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을 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을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입자인지 세입자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은 대부분 확정 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가 없다면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중에 나 이렇게 계약서 있어, 그러니까 나 전세 보증금 줘 하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서부터 권리분석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자 보시겠습니다. 2002년도에 권 누구가 이거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놓고 2007년도에 보게끔 되면 이거를 주소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보면 2007년도에 3월 5일 날 보면 1억을 설정을 해놨죠. 그럼 언제죠? 보면 2007년 1월 29일이고 2007년 3월 5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보면 개인한테다가 1억을 빌리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냐면 2017년 돌아가셔서 권하고, 제가 보면 권 있고 있는데 이분은 아들이고 이분은 딸인 것 같은데 두 사람에게 상속을 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2017년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자, 2010년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2023년도죠. 작년 재작년에 다시 상속을 했죠. 누구 거죠? 권상 누구죠? 보면 여기 있는 이 권 누구의 거를 다시 상속을 했습니다. 누가 상속을 했죠? 보게끔 되면 장 누구가 상속했는데, 장 누구는 67년생이고 이 사람은 62년생이고 주소가 마장동 121에 301동 같고, 여기 보면 마장동 121에 301동 같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망을 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2023년도에. 그리고 처음에 상속을 받은 건 언제 상속을 받았어? 2017년도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빌린 거는 2007년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전입을 한 거는 언제 했죠? 2006년도에. 그러니까 이 김 누구라는 사람이 전입을 하고 1년 있다가 이 건물 주인이 사채로 해서 1억을 빌렸고, 그 다음에 쭉 같이 이분이 계속해서 살다가 2017년도에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아들하고 딸이 상속을 받았고, 아들이 다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아들의 배우자가 당시 상속을 받은 이러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짐작하기에 이미 2006년도에 2002년도에 사서 2007년도에 1억을 빌릴 때 그때 1년 전에 이 여자분이 이 집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 원래 건물 주인과 이 누구라는 사람은 가까웠던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살고 있고 2007년도에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상속을 받아서 세입자나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이 사람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건물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상속을 받은 자식들이 이 사람을 나가라 소리를 못한 것 같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다가 1억을 빌려줬던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그리고 내 돈을 달라고 해갖고 건물 전체로 해서 1억에 신청을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게끔 되면 권 누구와 장 누구가 2분의 1 지분씩을 가지고 있고 지분만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은 김 누구가 지금 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 누구가 세입자인지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인지를 알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주인이 송파구에 살고 한 사람은 부평구에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연락을 해서 이 김 누구가 누구냐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게끔 되면 이 김 누구가 세입자인지 전입자인지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그거를 가르쳐 줘야지 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지. 만약에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여기 보면 대의자가 최 누가 경매로 집어넣은 사람이 있죠. 최 누가 이렇게 경매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성남시 분당동 임해동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 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있는 현재 있는 거주자가 누구라는 것을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도 알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전입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조사를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라고 추천한 물건입니다. 13번째 물건인데 이것도 파주시 문산을 건데 2023 타경 74658 의정부지검 고양지법원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권리분석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1억 5,200에 1억 600까지 떨어진 걸 1억 1,000만에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 받아서 새로 나오다니까 불허가 받아 보니까 한 번 더 떨어지고 지금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르지만 않고 낙찰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찰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여기에 있는 부동산이 이게 어디 거죠? 의정부 파주시에 있는 것인데 가격이 좀 비싸게 감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를 불허가를 받았든지 유찰이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만 확인해 보게끔 되면 대항력이 있는 점 없이 그냥 채무자 점유로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제도의 아파트 보면 구남 566척 전비 맡아줘 미 K조선에 뜨는 거고 여기 보면 입력이 25년 3월 17일이다 보니까 약 한 달 전쯤에 미국에서 그 한국에다가 구남 의뢰를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현대조선이 울산에 있고 옛날 대우조선이 하나오션으로 되는 것이 거제도에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는 것이 거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거제도에 예전에 있던 그 아파트나 일하던 분이 있었다가 쫙 빠져나가는 바람에 가격이 아파트나 다세대가 완전히 반가격으로 하락을 해서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조선소가 다시 화랑이 되게끔 되면 그런 아파트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제도에 있는 반값으로 떨어진 아파트를 제가 2개 추천한 것입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면 여기 보면 미 해군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를
대응해 2054년까지 보유 함정을 380隻늘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0년간 364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야 된다. 미국의 조선강국인 한국과 협력을 서두르는 이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획대로만 그대로 된다면 아마 그 6월 달에 선거가 끝이 나서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끔 되면 미국 정부하고 서로 협상을 맺어서 이러한 거제도에 그 미국의 군함이 건조를 하게끔 되는 것을 수주하게끔 되면 거제도에 다시 인구가 늘어나게끔 되면 감정가보다 올라가진 않아도 옛날 감정가대로 환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창원지방 통영지원의 2024 타경 2782에서 아파트가 대지가 13평에 건물이 25평짜리인데 이것이 감정가격이 1억 800짜리가 5,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것도 누가죠? 대학 경력 없는 임차인이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보면 전입일자가 언제죠? 28년도인데 여기는 언제냐? 14년도니까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추천을 하나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이게 옥포 조선소입니다. 조선소고 여기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옥포항에 있는 여기 옥포항이 지금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이제 가깝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5번째 물건입니다. 경남 상남도 거제시 옥포동에 보면 아파트인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면은 11평짜리고 18평짜리인데 감정 가격이 6,400짜리가 3,200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6,400짜리가 3,200까지 나왔으니까 떨어진 걸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20만 원을 받든지 30만 원을 받든지 하고 우리가 있게끔 되면은 한 2, 3년, 3, 4년 후에는 얼마든지 월세가 30만 원, 40만 원 정도만 올라간다면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 16번째 물건은 이번에는 농지입니다. 연금을 받을까 개발을 할까 해갖고 연금의 고수 내 땅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다. 땅 부자들이 관심 끄는 농지연금. 자, 농지연금의 특징입니다. 논박 과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고 만 60세 이상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 됩니다. 지급 한도는 300만 원 한도고 가격은 공시가격의 100% 또는 감정가격의 90%입니다. 종신장애권의 전후 후박형 기간장애권 내가 10년 동안 달래든지 15년 동안 달래든지 또는 10년 동안은 좀 많이 주고 그 후사부터는 적게 달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이 달래든지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0억인데 90%라고 하면은 90% 9억을 가지고 제가 연금을 받는데 9억의 연금짜리를 우리가 4억 주고 샀다면 4억을 가지고 연금으로 9억에 매도를 하게끔 되는데 원래 매도를 하게끔 되면 일시불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는 그 차이뿐이지만은 내가 4억 주고 산 것을 감정가대로 주고 팔 수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6번째입니다. 이것이 홍천군 남면입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497입니다. 남면 남놈리 생산관리지역에 1357.92평에 있는 것이 농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이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자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유치권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일부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에 자기 기계 장비를 집어넣고 있고 일부 자두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먼저 주인한테다가 200평을 살려고 200평에 대한 가격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불한 걸 돈으로만 지불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건물과 철거를 해주면서 자기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200만 원을 매매 계약을 해서 했는데
앞서 있는 설정권이 지어지지 않으면서 등기 이전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행위, 가처분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분은 점유 사용자 정 누구가 전으로 사용하며 자두나무 20그물을 식재하였더구만 일부 지방에 정에서 설치한 철파이프, 목재, 창고 등 두 개의 하덕시설이 소재하고 있고 경계 지점에 다음과 같이 철파이프를 일부분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축됨. 200평, 부동산은 200평의 매매 대금 및 장비 등을 받지 못한 장누가 신청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했음. 점유자 상대의 진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처분부터 먼저 보겠는데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김누구고 이 사람도 김누구하고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김누구하고 계약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서홍천 농협으로부터 설정을 해놓은 곳이 있죠. 설정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설정한 것을 안고 최 누구한테다가 이건 뭐야? 등기 이전을 해서 넘겨버렸습니다. 넘겨버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서울보증보험 중에서 이거는 사행위로 넘긴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회행위 취소했다는 원상 회복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원래의 사람이 설정을 한 거고 원래 사람이 설정한 거 가지고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보면 여기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설정 계약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설정 등지 해갖고 전부 다 해지돼 가지고 보면 2019년도에 됐습니다. 이렇게 된 땅이고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데 이 노란색은 국어로 돼 있고 현황 도로로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땅에 건축허가 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지적성 이게 국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여기 뭐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목이 돼 있고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은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여기 뭐야?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요 근래에 찍은 스마트 국토정보에서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 것만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휘돌아치는 데 있고 여기는 보면 디바인 리조트라고 돼 있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강이 흐르고 모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 유원지로 쓰고 있는 곳인데 이 모래밭이 우리한테도 상당히 땅하고 바로 한 30m만 나가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래 있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땅도 이 강 옆에 붙어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땅은 뭐로 돼 있죠? 국유지 국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땅에 이 낙찰 받은 땅에 진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게 쳐져 있고 여기 보면 포크레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찐 거고 여기 보게끔 되면 옛날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있고 우리 감정평가사 보면 이 사람이 포크레인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없거든요. 그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200평을 사는 걸로 해놓고 이거를 허물어서 자기가 이쪽에 있는 땅을 이만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면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먼저 주인 여기 먼저 주인이죠. 누구죠? 먼저 주인이 김누구를 한테다가 이거를 이 김누구가 이 사람한테다가 이 사람은 이 200평을 사는 걸로 해서 넘겨받고 공사도 하고 대금을 일부 줬지만은 우리 낙찰자한테다가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순위 설정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설정 후에 팔고 사고 했다는 얘기는 전부 다 그 말쏘고 등기 이전을 했다고 해도 말씀인데 이 사람은 등기 이전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치권
제가 보기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유치권은 자기가 200평을 산 거에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고 했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위탁을 받아서 계약서에 의해서 건물을 짓다가 또는 이런 걸로 해서 유치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치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이것도 상당히 그 7억 2천짜리가 2억 4,700까지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땅이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유치권이든지 도로든지 가처분이든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낙찰 받아도 좋은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